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곳이죠. 바로 양자 보안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SELSQ, 티커명은 LASS입니다. 이 회사가 그려나가는 성장 스토리는 정말 눈부신데 이 성역의 주권은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그 진짜 이유가 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은행 비밀번호, 기업의 1급 기밀, 심지어 국가 안보 정보까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암호가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종이장처럼 뚫려버리는 세상.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지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 암호의 종말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디지털 세계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위협에 맞서는 미래의 방패를 만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SELSQ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다가올 양자 컴퓨터 시대, 즉 포스트 퀀텀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양자 컴퓨터의 그 무시무시한 계산 능력 앞에서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암호 기술,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자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 SESQ의 밝은 면부터 한번 보시죠. 도대체 어떤 기술력과 돈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 강력한 성장 엔진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양자 내성 보안이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슈퍼컴퓨터로도 수백만 년이 걸릴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SLSQ가 만드는 양자 내성 암호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자 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세상에 자물쇠를 아예 새로 만드는 일인 셈이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SCLQ의 야망을 보여주는 퀀텀 코리도 계획입니다. 양자 기술 복도? 이런 뜻인데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의 반도체 심장부인 그르노블과 툴루즈를 거쳐 스위스를 지나 미국까지 이렇게 거대한 기술 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8년까지 UAE 그리고 아시아의 기술 강국인 한국과 일본까지 이 길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해외 지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유럽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IT 기업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유럽의 양자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보안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아주 거대한 체스 게임인 거죠. 이런 거대한 비전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들어 9개월 동안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나 늘었어요. 이건 말이죠. CLSQ의 기술과 반도체 칩이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고객을 찾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 막대가 2024년 실제 매출이고요. 오른쪽이 2025년 예상 매출인데 와, 높이 차이가 엄청나죠? 회사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최소 59%에서 최대 82%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수한 반도체 설계회사 실적이 합쳐지고 11월에 신제품까지 나오면 이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계획을 밀어붙일 실탄, 즉 현금도 아주 두둑하게 쌓아놨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CLSQ가 가진 현금이 무려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매출 규모가 작은 기술 기업한테 이 정도 현금은 정말 엄청난 무기예요. 시장이 좀 안 좋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 개발이나 M&A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SESQ가 나스닥에서도 가장 깐깐한 상위 리그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옮겨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빅리그에 진출한 거죠.
이건 SESQ가 이제 그냥 유망주를 넘어서 믿을 만한 우량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고요. 큰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완전 묻고 더블로 가야 하는 주식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질질 흘러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확 바꿔서 이 빛나는 성장 스토리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시장은 이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SNSQ에 대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짚어보죠. 투자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 숫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나스닥 이전 상장 때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 회사의 10년 뒤 미래를 믿는다고 해도 당장 내 계좌에 이렇게 파란불이 찍히면 이거 정말 속쓰리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SSQ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몰라서 무섭다. 딱 이 심정인 거죠. 희망과 두려움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유망한 주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공포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새로 찍어냈는데 그럼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즉 물타기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죠. 둘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양자 보안 기술에 대한 교통법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SSQ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표준이 다르게 정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셋째, 인수한 회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SSQ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주가를 누르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CLSQ가 가진 정말 눈부신 잠재력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리스크 요인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합쳐서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CLSQ의 두 얼굴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 강점을 보면 유럽 양자 주권을 이끄는 기술 리더십, 든든한 파트너들, 두둑한 현금, 그리고 미래 시장의 무한한 성장성까지 정말 매력적이죠? 근데 오른쪽 약점을 보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아직 매출 절대 금액이 작고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마음 편한 투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주식 가치 희석 리스크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은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확한 강점과 약점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SESQ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투자자로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콕 집어서 지켜봐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 표가 좋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11월에 나올 신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수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2026년 이후의 장기적인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이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국 2028년까지 90조 원 규모로 커질 양자 시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그러려면 퀀텀 코리도르 전략이 진짜로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에게 채택되는지, 양자 보안 표준이 SELSQ에 유리하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금의 높은 매출 성장세가 꼭 깨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SESQ라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까다로운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디지털 미래를 지킬 기술의 개척자라는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수많은 위험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우리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SESQ는 과연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개척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성 높은 한판의 도박으로 끝날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깊이 있는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SESQ처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죠. 감사합니다.